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김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자소서 영상에 이어서 면접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대한 줄였는데도 A4 용지로 5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2019학년도 면접 후기, 두 번째, 면접을 답변할 때에 있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는 걸로. 고양이다. 이제 곧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2차 전형인 면접 관련 공고가 나올 거예요. 1차 전형 때 받은 수험 번호와 별개로 면접용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럼 그때 본인이 오전 면접인지 혹은 오후 면접인지 알게 돼요. 저는 오후 조였어서 면접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오전 면접 조였던 친구들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 같이 강당에 모여 있다가 모든 친구들이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한 번에 귀가했다고 해요. 면접날 화장해도 될까요? 혹은 면접날 옷 못 입으셨어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일날에는 화장을 아예 안 했고요. 살짝 외모로 학생의 학습 능력과 성격을 판단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저를 보시는 시간은 4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짧은 4분 내로 최대한 편견과 그런 걸 다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하고 갔는데요. 물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얼굴은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짝 깔끔해 보이기 위해 피부 화장, 또 완전 티 안 나게 그냥 살짝 난 절대 화장을 포기할 수 없어 하면은 하세요.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라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면접 진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작년 기준이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우선 정해진 시간까지 학교로 갑니다. 가면 이제 시청각실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시청각실에 딱 본인 수험 번호대로 앉아서 전자기기는 팩에 넣어서 앞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다가 모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놓고 이제 OT를 들어요. 이때 준비해오신 프린트 이런 거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식도 주변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 잤어요. 너무 졸려갖고 오후 면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접 번호 순서대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7명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불려 나갑니다. 이렇게 7명이 한 번에 나가는 이유는 7개의 면접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는 면접 번호에 100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137번이었는데 그러면 37조에 1번 방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맞나? 아무튼 OTT에다 설명해 주시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본인 조가 불리면 앞에 시청학실에 이렇게 의자가 쪼르륵 7개가 있는데요. 그럼 그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으로 앉아서 대기를 또 해요. 그리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 이제 퇴실하기 전에 막 녹음기나 이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청각실을 퇴실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2번의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기는 딱 시청각실에서 나오면 다리 같은 걸 하나 건너서 의자가 이렇게 쪼르륵 있는데 거기 앉아서 신분증 검사랑 학생증 검사 해주시고, 그리고 또 2번째 대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히터 앞에서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근데 그때는 너무 추워갖고 막 떠느라 긴장하는 것도 있고 진짜 떨어댔어요. 진짜 너무 추워요. 게다가 우리 학교가 유리가 너무 많아갖고 거의 유리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웠습니다. 2번의 대기가 끝나면 어떤 교실로 들어가서 문항지를 받아요. 그러면 문항지를 받고 이제 시작하세요 하면 동시에 그 같은 조 친구들이 뒤집어서 각자 본인 문항에 대한,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요? 아무튼 3분 동안 3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질문당 거의 1분이 주어진다는 소리죠. 그렇게 3분이 끝나면 이제 덮으세요 하면 쓱 덮어요. 또 다 같이. 그러고 이제 마침내 각자 면접실 앞에서 마지막 대기를 합니다. 진짜 짧게 한 몇 분 대기 안 해요. 거기서 대기하고 짐 이것저것 내려놓고 그리고 마침내 면접실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면접실에 딱 들어가면 앞에 3분의 면접관 분들께서 앉아 계시고요. 저는 앞에 자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볍게 목례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한빛중학교 어쩌고저쩌고 김수민입니다 하나도 안 해요. 중학교 이름 밝히면 안 되고요. 본인 이름도 밝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본인의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제 앉으면 아까 3분 동안 구상했던 질문을 순서대로 답하는데요. 1번 문항 답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끝. 좀 살짝 숨 고르고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끝.
그리고 3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끝. 그리고 그냥 의자 밀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면접이 끝이에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 까먹었는데 면접관 분들은 원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제가 말하다가 이렇게 막 멈춰도 그냥 이러시거나 그냥 이러고 계시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셨던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즉 면접 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이제 준비했던 고양국제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접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공통 질문 하나 그리고 개인 질문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주로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이 학생의 인성, 이 학생이 입학 후에 잘 버텨낼 수 있는 학생인가? 이 학생이 본교에 진학하면서 본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인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질문은 말 그대로 개인 질문인데요. 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몇 친구들 중에서는 생기부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2문제 다 자소서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공통질문부터 알려드릴게요. 면접 날에는 특히 공통질문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진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알면 그거는 비리입니다. 비리. 입학 설명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더군다나 당일에는 3문항을 3분 내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문항을 보고 머리가 멍해져갖고 나머지 2문항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다들 처음에는 대부분 답변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공통문항을 거의 100개 넘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면서 제가 알게 된 공통문항을 답할 때 이용한 공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공통질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영역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답변, 그건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성 영역을 보는 공통문항이 말 그대로 공통문항, 즉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받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도 더 쉬워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바로 딱 튀는 거 혹은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통문항에서 포인트는 뭐다? 학교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본인의 경험을 인재상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렇게 이 학교와 잘 맞는 사람입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문항에서는 이렇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에 관한 본인만의 정의 내리기. 두 번째, 그 정의를 기반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하기. 세 번째, 그를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좋은 예시 제시하기. 네, 저의 100문제 경험에서 나온 이 공식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한마디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를 두자인데요. 그리고 제가 1번에 말씀드린 정의를 내리세요,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정의를 이렇게 본인만의 말로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살짝 면접관들이 보시기에도 좀 다르네?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볼까? 이런 걸 살짝 노린 그런 전략이고, 답변의 완성도와 구체성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정의를 내리자라는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공통문항 기출이었던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2가지를 제시하시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때 어떻게 답했냐면 1번 문항 답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저는 손해를 봤다라는 표현은 단기적인 게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이익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손해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내리고, 저는 중학교 때의 경험을 통해 착한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럼 이제 질문에서 물어본 것을 아주 간결하게 대답한 후,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 학교를 위해 봉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었지만 임기가 끝날 때 돌아보니 그 휴식 시간들은 포기했더라도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더욱더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주변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학생이었다는 말과 감사 인사 등을 들으며 그때는 힘들고 지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코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 하나를 제시했고요. 2번째는 시험 기간에 아파서 학교에 빠졌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노트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전 과목의 노트 정리를 반톡에 올려줬다.
몇몇 친구들이 정말 고맙긴 하지만 너의 노력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줘도 되냐고 손해보는 것 아니냐며 물어봤지만 저는 그 말을 한 친구들에게 우리 학급의 평균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내가 정리해준 것을 복사하여 시험 기간에 공부하며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 웃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 2가지를 제시하면서 질문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제 답변을 풀이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정의를 내려서 답변 방향을 잡고 찬성한다 혹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 두 선택사항밖에 없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고요. 마지막 부분인 예시에 엄청난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예시를 제시하시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요. 문제에서 예시를 제시하시오 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시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시 제시하는 거는 절대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근거, 즉 예시를 제시할 때는 시사 문제나 정치에 관련된 얘기도 좋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래서 저처럼 웬만하면 이제 학교의 인재상에 중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고양국제고는 창의인, 세계인, 봉사인 이거니까 저는 이 중에서 뭘 하지? 하다가 딱 봤을 때 봉사인이랑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봉사를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난 되게 봉사 정신이 배어있다. 나는 되게 내 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학교 위상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냥 상관없어. 나는 몸을 불사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답변을 구상했고요. 이제 애교심도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이제 공통문항이 2018학년도 문제처럼 이제 답변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나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인 1분 내로 뭘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히려 정의를 내리면 내 답변이 더 이상해질 것 같다. 막 뒤죽박죽 막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다면 그냥 진짜 정의 내리는 거를 깔끔히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내리는 걸 포기하더라도 예시 드는 거는 꼭꼭꼭꼭꼭 기억하세요. 진짜 연습을 하다 보면 대충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이제 연습을 해야지 이쯤 되면 이제 1분이다. 이쯤 되면 한 이제 1분 5초쯤 되겠다. 이제 이쯤이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냥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이. 자, 이제 개인 질문 출제 방법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생활 기록부에 있는 독서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모두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운이 좋았어. 개인 질문을 준비할 때 이제 자소서 한 문장당 거의 3문제씩 만들어갖고 제가 한 예상 질문을 2,000개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0개의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달고 그 2,000개를 거의 다 외웠는데요. 운이 좋게도 그중 2개가 1000분의 1 확률에 뚫고 나왔습니다. 그 제 개인 질문 2개는 성공적인 학생이라며 극찬받았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시오 하나와 책을 읽으며 글쓴이의 가치관을 제 삶에 대입한 사례를 설명하시오 이 2개였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같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저는 첫 번째 문제로 나온 성공적인 학생이라며 극찬받았다는 것에 근거 어쩌저쩌저저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미리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자를 외워놨어서 그냥 그대로 외워서 줄줄줄줄줄줄줄줄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쩌고 이 문제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일부러 이제 또 물어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강조한 질문이라서 이거 역시 외워뒀었어요. 개인 질문은 이렇게 본인이 만들고 친구들에게도 야 이거 좀 읽어봐봐 이래갖고 문제 몇 개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제 스스로 막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막 예를 들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뭐 이런 책을 읽었고 감명 깊었다고 했는데 뭐 그걸 삶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나요? 이러면 이제 읽었답니다. 잘가. 이렇게 되겠죠? 공통 문항과 개인 문항에 대한 보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인만의 예시를 정리해서 본인의 것으로 몇 세트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예시 이렇게 엄청 노래를 불러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면접 질문이 솔직히 다 답변이 고만고만한데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과 가장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점이 예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과 동시에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예시라는 이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접 전에 사전에 몇 세트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럼 이 세트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나? 첫 번째, 활동 내용. 두 번째, 그걸 하게 된 계기. 세 번째, 그걸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그것의 극복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그걸 하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그 느낀 점을 기반으로 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한 과정. 막 책을 읽고 나서는 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한 10세트 정도 갖고 있으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걸 돌려막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편법인가? 이게 팁이니까. 그래서 돌려막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리 지났어. 자기소개서에서 아깝게 분량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면접에서 마침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 학교를 진짜 왜 지원하는지, 왜 다른 특목고, 즉 국제고를 지원하셨다면 왜 외고가 아닌 국제고를 선택했는지 이 정도는 면접 전에 본인이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몇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길었던 것 같은데 인생 끝날 뻔했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합격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기받아가세요. 여러분, 저도 붙었는데 여러분이 못 붙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만이 아니라 수멘. 저를 믿으시오.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진짜 막 감정 기복이 거의 롤러코스터급이어서 롤러코스터를 매일매일 탔어요. 어떤 날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도 막 빠리빠리 너무 잘 생각나고 막 말도 주주주주주 막 거의 청산유수예요. 막 그래갖고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붙겠다 어떡해 막 이랬는데 또 어떤 날은 또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호평만 듣고 나 진짜 떨어지네. 나 진짜 떨어지겠다. 어떡하지? 떨어지면 뭐하지? 검정고시를 칠까? 아니면 일반고를 그냥 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전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말할 상대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은 이 영상 보시면서 나만 아무 생각 없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느라 또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번 자소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진짜 아무나 못하는 진기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로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은 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뒤치각거리 달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슉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비는 물어받는다.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구독과 홍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시겠다. 맞아요. 저 윤학계예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